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회 상담학 오늘이 9번째 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학업이 또 내실있고 알차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하고 상담학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더욱더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담은 말 그대로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어떤 그 기법 가운데서 대화의 기법, 언어의 기법으로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요즘 상담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타이틀을 다양한 분야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뭐 결혼 상담, 부동산 상담, 뭐 토지 상담, 이런 말을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인간의 문제를 상담하고 돕고 세우고 양육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을 세우고 돕는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아, 목회 상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6장 상담의 절차와 기술 첫 번째 그런 주제입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원리와 방법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절차와 기술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문제를 탐구하는 부분, 명료화하는 부분,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를 첫 번째 절차, 상담의 절차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면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이제 전사님으로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뒤에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교인들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양할 것이죠. 인간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양한 그런 문제를 늘 가지고 오고 문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문제 해결이 결국은 상담이라는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찾아왔을 때, 어떤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인간 관계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부부관계 문제이든 가족 간의 문제이든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관계를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관계 형성이죠.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왜냐하면 관계, 라포라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상담은 진행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는 과정이 있고, 만남의 과정이 있고, 이제 만나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관계 형성이라는, 이런 차원이 상담할 수 있겠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눈맞춤도 하고, 또 경청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분의 내담자의 마음과 상태, 외모,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공감적인 자세, 지지적인 자세, 사람을 반영하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돕겠다는 돕는 자 입장에서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만남을 통해서 관계 형성이, 라포라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죠. 문제를 충분히 들어주고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찾아왔는지 문제를 잘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파악하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목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단기적으로 또는 뭐 장기적으로, 보통 단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죠. 뭐 행동주의 입장이다, 인본주의 입장이다, 또는 정신역동적인 입장이다, 이런 다양한 기법과
스킬을 동원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여기다 이제 목회 상담은 다양한 영적인 자원들, 교회 자원들, 말씀의 자원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영적인 자원들을 토탈 동원해서 함께 문제 해결에 좋은 방향을 찾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1차, 2차 되면 나중에 추후 지도, 추수 지도라고 하는 관리 차원에서 또 나중에 만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상담은 어떤 절차와 기술을 통하여 그동안 개발되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다양한 원리와 방법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교주에서 나온 B라는 어떤 청년의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상담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러면 간단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양이 많죠. 앞부분만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라는 청년인데요. B는 D시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학교로 들어왔다. 이제 대학생입니다. 그는 C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는 상담자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자에게 찾아와 B가 제일 먼저 내어놓은 문제는 학교 성적이 너무 나빠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자기는 그렇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B의 문제가 성적 불량의 문제만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탐구하도록 B를 격려한다. 상담자는 B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B에게 집중하여 주의를 집중하면서 B의 말을 수용적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B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털어놓아도 상담자는 B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B가 얼마나 분노하고 속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B는 상담자에게 이상한 감동을 받는다. 즉 그는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받을 위기에 있는데도 상담자가 야단치기는 그냥 자기를 이해하며 존중해 주는 것을 느낀다. B는 이 상담자에게 자기의 문제들을 솔직히 털어놓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자기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습관, 숙제를 잘 하지 않는 것, 불안, 우울증, 고독 등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한다. 쭉 읽어보면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구중을 듣고 혼인하고 또 형제들에게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원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접근하면 도울 수가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만큼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교훈을 따라서 임상적인 또는 우리 선조들이 내고 가지고 내려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적인 그런 교훈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와서는 일반 심리학과 상담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돼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뇌 연구라든지 인간의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발달과 함께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인간의 심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크게 진보하고 발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개인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가능성, 책임감,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고 파악하고 또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행동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환경을 조성해주면 얼마든지
인간의 행동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 임상적 노력을 통한 실험과 또 관찰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사, 진단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발전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B의 상담사의 청년 대학생, 대학교 2학년이죠. 왜 학사 경고를 받고 공부하기가 싫고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찾지 못하고 갈 길을 바르게 찾아내지 못하는 이 청년의 고민, 절망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사례 분석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관점으로 이 청년의 이 학생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상담의 방법과 원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수직에서도 강조하는 세 가지 관점 외에 특히 정신역동이 있고 또 실존주의, 인본주의가 있고 행동주의, 그게 이렇게 방향이 다른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오늘날 뭐 사회구성주의라든지 해결중심 치료, 이야기치료, 또 각종 행동주의에 입각한 인지행동치료, 뭐 여러 가지 이론과 상담적인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론 학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어떤 상담의 기법이나 원리를 알아서 목회 상담에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목회라는 것이 점점 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인간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 목회 영역이 더 다양하게 폭넓게 또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복잡하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인간의 문제는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인간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환경적으로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불안,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더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복잡하고 예민하고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목회 상담, 우리 상담 영역이 앞으로 더 발달되고 더 다양하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사례 분석에서 1단계는 B라는 청년이 자기 문제 상황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통찰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B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열등감도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절망적이고 그런 것인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도전을 주는 그런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실체적인, 구체적인,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이런 관점에서 이 B를 변화시키고 도전을 주고 새롭게 자기 문제를 깨닫고 보고 변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인간은 이 작은 변화라는 것이 누구나 마음속에는 꿈꾸고 원하고 있지만 이 변화를 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변화가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서 또 희망적으로 바꿔질 텐데 여러 가지 병리적인 고착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하려고 하지 않죠. 알코올 중독, 또 어떤 비행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제3자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끌어내고 변화를 주고 또 작은 도전과 동기를 불러일으켜 줄 때
쉽게 또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이 바깥에서 상담자로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인도하고 양육하고 도와주면 얼마든지 성장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B의 상담 사례와 분석에 있어서 이제 각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그렇게 단계별 1단계는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고 3단계에서는 행동을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실천,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 올바른 문제 파악. 이 3단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B라는 청년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단계의 기술은 상담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상담에서는 주의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청, 공감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탐색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상대방과 내담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내담자, 클라이언트 그렇게 부르죠. 내담자에게 집중을 해야지 그의 문제를 파악하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돌아서 앉고 가버리고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 상당히 기분 나쁘고 또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담자가 내 얘기를 이분은 잘 듣는다, 상담자가 잘 들어준다 라는 느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집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집중할 수 있죠? 눈을 맞추고 자세를 뒤로 이렇게 채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약간 숙이는 듯이 하고 또 손도 이렇게 너무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다소곳이 앞으로 하면서 당신 얘기를 내가 전적으로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주의 집중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청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원과 달란트도 있고 굉장한 그런 소질과 유능성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잘나고 멋있고 해도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내가 얘기를 잘 못해도 내가 어눌하게 얘기를 해도 내가 여러 가지 말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말주변에 없더라도 내 얘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가치 있게 존경하고 또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잘 들어주는 경청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듣지 않으면 문제를 알 수가 없죠. 무슨 문제인지 파악할 수도 없죠. 적극적인 경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 엠파시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시, 심파시하고 엠파시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죠. 엠파시는 M이 엔트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깊은 마음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상대방의 아픈 자리, 낮은 자리, 괴로워하고 절망적인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함께 들어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받아주고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그런 태도가 공감입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그런 상대방 타인을 만났을 때 쉽게 친해지고 쉽게 마음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에는 공감을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탁월한 예민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 듣고 있지 않다, 내 말을 반영하고 공감하고 있다, 공감하지 않는다 너무나 잘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알게 됩니다. 느낌으로 알게 되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공감적 이해가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탐색하는 것, 잘 듣고 경청, 공감하고 주의를 집중하면 문제를 잘 알게 되겠죠. 15분, 20분, 30분 정도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어떤 데 빠져 있구나, 무엇이 방하고 불안해하는구나 알게 되면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문제를 축소해서 한 줄, 몇 단으로 이렇게 문제를 압축하는 그런 능력을 상담자가 가져야 됩니다. 이 청년은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자기 안에 정체성이 지금 불분명하구나. 이런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문제를 요약해서 중심 주제, 핵심 문제,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상담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태도고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듣고 주의 집중하고 공감하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해 본다. 그런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2단계 기술은 요약, 정보 제공, 발전 공감, 그 다음에 도전 기술, 상담자의 자기 나눔, 즉각성, 목표 설정. 기술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익히게 되면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금방 이렇게 접목이 가능하죠. 요약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내담자는 자기 문제가 대단히 크고 심각하고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한 10마디 그 말을 상담자가 한 줄로 한 단어로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힘드시군요. 관계 문제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약 기술이죠. 많은 말들, 긴 얘기를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이건 무슨, 방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건 이런 얘기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정보 제공은 그동안, 이제 내담자가 알지 못했던 세계, 새로운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건 몰랐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셨군요.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모르는 세계를 상담자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친구관계, 또는 새로운 진로 문제,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정보를 주는 것이고, 발전 공감은 첫 번째 1차적인 공감보다 더 깊이 있는 공감을 말합니다. 삶의 영역까지 1차적인 공감을, 첫 번째 공감을 어떤 감정적인 나눔이라고 본다면 발전 공감은 좀 더 문제까지 함께 느껴주고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그 자세, 태도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전 기술이라는 것은 이 챌린지, 컨프런테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담자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 결정을 못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담자가 직접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결단하는 것은 내담자가 하지만 그러나 결단하기까지 도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담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기술을 결단하도록 부딪혀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자기 나눔, 상담자가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상담자의 어떤 자기 이야기를 내담자에게 들려주는 것을 자기 나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각성은 그때그때 긴급하게 결정하거나 또 긴급하게 어떤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 그런 단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의 문제, 내담자의 문제를 어떤 것까지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처음에 단기적으로 짧게 가능한 것, 실천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것, 너무 어려운 것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목표를 정해서 점점 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담의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단계의 기술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B라는 이 청년이 자기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하나를 선택해서 프로그램, 공부가 왜 안 되는가, 왜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가, 왜 그것이 힘든가, 성적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번 학기에는 어떤 책을 읽어본다. 한 주에 책을 뭐 100페이지 정도 읽어본다.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자기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루에 한 장 정도 그렇게 공부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리고 피드백 기술은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변화와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상의 어떤 순환적인 관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고 세부 목표도 정하고 프로그램 설정 기술, 평가 기술도 같이 발전시켜서 해나가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문제 탐구와 명료화 앞에서 나왔죠. 주의집중이라는 말 앞에서 했는데 주의집중은 의사소통의 기구로서 상담자의 몸이 곧 주의집중이 된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열린 자세, 개방적인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의집중이 잘 될 수도 있고 주의집중이 실패할 수도 있죠. 인간의 몸은 의사소통의 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의 어떤 눈, 입, 손, 발, 옷 매무시, 자세 이것이 거만할 수도 있고 공손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가울 수도 있고 인간의 몸은 차갑게 대할 수도 있고 눈동자 하나가 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몸은 상당한 어떤 관계, 의사소통의 도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의 도구가 인간의 몸이다. 상담자의 몸이다. 상담자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담자는 다르게 느끼게 되는 거겠죠. 주의집중의 세부 기술로 내담자의 얼굴을 마주 대하라. 똑바로 마주 대하라. 우리 동양권에서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조금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눈을 보고 다시 이렇게 눈을 다시 내려서 봤다가 다시 올려서 봤다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열린 자세를 취한다. 열린 자세. 이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다든지 또 뒤로 너무 이렇게 젖혀 있다든지 이런 자세는 내담자에게 좋은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소곳이 팔을 무릎 위에 올린다든지 또 몸의 태도를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내담자를 향하여 몸을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세부적으로 볼 때 주의 집중하는데 더 좋은 자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명료하는데 기본 기법들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하나씩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눈의 접촉을 유지하라. 또 그 다음에 마음을 비우고 긴장을 풀어라. 너무 긴장한 모습은
그리고 좋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상담의 절차에 있어서 기본 1단계에서 문제 탐구와 명료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집중과 주의 집중을 위한 세부적인 그런 태도와 기술들, 이거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